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IS 플라잉 버거스의 EX팀 박석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이제 이 영상 시작을 맡게 되었는데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한 번도 너를 본 적 없지만 작가인 버들 EX팀의 장명성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맥락이 없는 소개인 네. 것 같은데 장명성이고요. 원래는 이제 제가 호스트를 맡고 있었던 일로 만난 사이라는 시리즈에 게스트로 나오게 돼서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네. 석진님이 또 저를 환영해 주셨는데 한 번도 너를 본 적 없지만이라는 아주 오래된 책의 작가여서 저를 그래서 모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사실 작가여서 모신 건 아니고 자기소개만 하시기는 조금 아쉬우니까 네네. 짧게 연역을 한번. 제 연역이요. 네네. 보시는 분들이 왜 저 사람의 연역을 읽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날카로운 시선과 깊이 있는 글로 세상을 기록하던 독립 언론 기자 시절을 거쳐서 사내 뉴스레터 팅커벨을 탄생시킨 팅커벨의 아버지이자 방대한 지식과 기록으로 회사 히스토리를 누구보다 잘하는 이 IS 플라잉 버거스의 위키백과. 현재는 풋풋한 대학원생이시고 이제 아마추어 펜싱 선수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이제 좀 부담스럽고요. 네. 네, 약간의 그 상찬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좀 민망한데 마지막은 적절한 것 같네요. 풋풋한 대학원생이고 네. 이제 또 펜싱 동호인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뭐 익스팀은 잘 알고 있겠지만 곧 펜싱 대회를 나가신다고 들었는데 준비는 잘 돼가시나요? 지금 오늘 금요일인데 제가 내일 모레 그러니까 일요일에 네.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회라고 하시니까 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자웅을 겨루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뭐 이렇게 잘하진 않아서 아직 뭐 메달까지 바라볼 성적은 못할 것 같고 참가에 의의를 두고 있다. 저희가 듣기로는 단체전 그쵸. 몇 명 정도 지금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단체전이니까 팀으로 나오는데 8팀이 이제 제가 하는 종목 사브르 종목에 나오게 되고 바로 토너먼트를 시작하니까 2번 이기면 결승 2번 이기면 결승에 갈 수 있다. 근데 그 2번 이기는 것도 저는 좀 요원하다,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시는 걸로 맞습니다. 또 알고 있고 저희 또 EX팀에서 장갑도 선물로 드렸잖아요. 갑자기 생색을 내시네. 생색까지는 아니고 생일 선물로 장갑을 주셨습니다. 아주 고맙게도 장비가 굉장히 비싼데 그걸 또 보태주셔서 제가 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됐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표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펜싱 장비가 찾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저희 EX팀에서 찾고 기쁘게 받아주셔가지고 나중에 뭐 가능하면 여기 이제 인서트로 그 펜싱 하는 거 좀 넣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내주시면 대회 가서 좀 찍어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라고 하셨으니까 또 열심히 또 응원해가지고 금메달까지 가능하다면 인서트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작가로 모신 건 아니고 이 자리에 명성 팀장님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거는 또 처음인데 이게 맞나 싶긴 하지만 제가 이제 다음 주까지 회사를 다니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알리려고 찍는 건 아니고요. 뭔가 다양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 그래서 원래 제가 하던 이 프로그램의 자리를 빌려서 여러 이야기 나눠보자라고 저희 팀에서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여기 한강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춥진 않지만 조금 오들오들 떨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하자면 제가 회사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즐겁게 좋게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도 진짜 크고, 제가 축구를 진짜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축구 클럽에서는 이 레전드가 팀을 떠날 때 그 대우를 또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클럽의 명분, 그러니까 클럽의 이 뭐랄까 명예 이런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또 보내드리느냐에 따라서 저희 회사의 분위기라든지 조직 문화를 조금 더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미리 해주셨으면 제가 좀 더 준비를 해왔을 텐데 저는 그냥 가볍게 찍는다고 생각하고 나왔거든요. 저를 뭐 레전드에 비유해 주시는 건 좀 부담스럽지만 어쨌거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에 대한 의미나 이런 걸 저도 지금 계속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이야기들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레전드라고 표현을 드렸지만 저희 IS 플라잉 버거스에 3년 동안 계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계신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마포에 계실 때 첫 출근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솔직하게 막 엄청 뚜렷하진 않고요. 첫 출근의 기억보다는 저는 굳이 이야기하자면 저의 당시 또 팀장님이셨던 장근우 팀장님하고 처음 만났던 그 커피챗 하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여기 가면
굉장히 배울 게 많겠다. 그때 당시 근우 팀장님에게도 그렇고 이제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회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리고 회사의 성장세 이런 것들이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많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실제로 뭐 첫 출근 날은 기억이 안 나지만 네. 그때 초창기에 출근을 해서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굉장히 제 예상과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팀원분들도 되게 열정이 있으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에 많은 동력이 됐고 그래서 그 뜨겁던 분위기 같은 것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근우 팀장님께서는 뭐라고 하면서 팀장님을 이렇게 꼬셨나요? 여러 가지 꼬시는 게 있었는데 이건 또 약간 개인적인 얘기로 들어가지만 근우 팀장님도 저도 그렇지만 아까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이제 글 쓰던 사람이고 네. 인사팀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일종의 불안감 같은 게 있었는데 사실 근우 팀장님이 본인도 그 브랜드 에디터 출신이시고 그걸 하다가 인사팀장까지 하게 된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그분의 그 얘기를 듣고 있자니 나도 여기에 들어가면 좀 다른 길을 선택을 해볼 수 있는 방식이겠다. 다른 길로 접어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좀 확신이 들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정확한 멘트는 기억이 안 나지만 3년이 흘렀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때 경험들이, 그때 기억이, 그때 대화가 저한테 전반적으로 좀 꼬심에 넘어가는 대화였다. 그 당시 마포에 있었을 처음 오셨을 때가 몇 명이었죠?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한 80명대 정도였지 않았을까. 네. 지금은 저희가 이제 거의 한 600명을 육박하는 인원에 이르렀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솔직히 전혀 예상 못했고 많아져 봤자 200, 300명 아닐까. 저는 이렇게 큰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었기도 해서 가늠이 잘 안 됐던 것 같고 이렇게 인원만 성장한 게 아니라 회사 자체도 많이 알려지고 하는 것들을 직접 피부로 체감하면서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진짜 정말 작은 회사, 정말 스타트업 다녔구나.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분위기도 많이 다르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 그런 거를 좀 많이 체감하고 있었죠. 제가 작년에 이제 입사를 하면서 이 아이스 플라잉 버거스의 조직 문화가 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잘 만들어져 있구나라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조직 문화를 어떻게 보면 거의 3년 동안 만들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감히 레전드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석진님 말에 토를 다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제가 만들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진 않고 제가 기여한 면은 당연히 있겠죠. 그게 없다고 해도 이상한 말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다 같이 만들어 온 것이고 저는 저희 팀의 존재의 이유는 모든 직원이 조직문화 팀원이어야 한다라는 그 일종의 슬로건 혹은 생각 아래서 어떤 선봉에 서서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일 뿐이지 직원들 없으면 저희가 이런 조직문화를 만들어 올 수 있었겠느냐 하는 역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제가 배울 점 중에 하나 겸손함과 어떤 이런 차분함. 아닙니다. 겸손이 아니라 사실이다. 사실이다. 조금 더 이 팀장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항상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어떠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에도 항상 이런 차분함을 유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개인적인 비결 같은 게 있는지도 궁금했어요. 사실은 이거는 일종의 성정이거든요. 성격, 성품 뭐 그런 거에 가깝고 그럼에도 이것을 실제로 내가 좀 잘 활용해야겠다라고 느끼고 좀 발전시켜 나갔던 점들이 있다면 일희일비하지 않는 마음 같은 거 그런 태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사실은 연수로 따지면 석진님 저보다 일을 오래 하셨는데 제가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도 8년 가까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사건에는 다층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좋아도 누군가에게는 안 좋을 수 있고 이런 면들을 좀 복합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것에 너무 매몰돼서 침잠해버리거나 슬퍼져 버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기뻐 버리거나 너무 긍정적이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더라.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라고 한다면 결국 일일비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모든 사건에는 다양한 면이 있고 다양한 관점이 있고 다양한 시선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늘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조직 문화라는 게 다 같이 만들어 간다고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이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면서 되게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정말 많은 피드백들을 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나 뭐 들었던 피드백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그런 피드백도 좀 있으셨나요? 사실 이제 제가 퇴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 찾아뵙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이랑도 이별을 또
하겠지만, 근데 저는 가까운 사이에서 하는 말도 있지만 저와 이제 애매한 사이의 분들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분들이 좀 실망하시려나? 슬퍼하시지 않을까? 네네네. 그러니까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사이에 어떤 우리 팀원분들이 하시는 말씀들 중에 사실은 본인은 입사할 때 제가 쓴 글들 아니면 제가 쓴 뭐 블로그도 있고 팅커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 이 회사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걸 결정했다. 그런 결심을 했다. 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뭐라고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고맙기도 하고 더 잘했어야 하는데 하는 반성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어떤 영향을 끼쳤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좀 그렇게 고마운 피드백이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고 네네. 사실 회사를 선택한다는 게 인생에 있어서 되게 큰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건에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네네. 그리고 내가 그래도 여기 와서 얻어가는 게 있구나, 못하진 않았구나. 그런 교만한 솔직한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제가 방금 말했듯이 사람은 다층적인 면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요새 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기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3년 동안 기여를 하시면서 그때 아이에이트 플라잉 버거스와 지금의 아이에이트 플라잉 버거스는 되게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조직 문화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측면도 있을 것인데 명성 팀장님께서 느꼈을 때 가장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신가요? 약간 좀 고민이 필요한 질문인데 당연히 뭐 규모가 달라졌다 보니까 규모에 따라오는 여러 변화들, 예를 들면 원래는 제가 아는 사람도 너무 많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안부를 물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였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좀 인간적 친밀감 같은 거는 아쉽지만 많이 갖기는 힘든 규모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가져오는 이점도 있고 그런 게 가져오는 뭐 단점도 있고 그런 것 같고요. 규모에서 따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가 사업적으로도 좀 안정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이 회사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옛날만치 엄청 성장 발전 이렇게 확 솟는 느낌은 솔직히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지금 잘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쉽게 말해 레귤러하게 에너지를 투입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면들이 있는 거고 또 신사업은 또 신사업대로 빡세게 달려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게 회사가 커지다 보니까 소위 분화돼서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조직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들을 자연스럽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달라진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랄까 그때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글 중에 조직 문화는 공기와 되게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조직 문화를 공기로 이제 그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3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시면서 아이에이트 플라잉 버거스만의 좀 조직 문화적인 강점 같은 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항상 생각하는 게 강점이죠. 그리고 약점도 항상 생각하고 저는 계속 똑같은 얘기 하지만 그 강점은 어떤 측면에서는 약점이기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약점 얘기해달라고는 안 하셨으니까 좋은 점만 얘기하면 그냥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목표 중심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제가 뭐 이거를 만들었냐 아니면 뭐 원래 회사가 이랬냐 그 질문에는 아직 뭐 답을 못 하겠지만 왜 그런지 모르게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런 데서 오는 시너지가 너무 크다. 어떤 한 목표가 있으면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겠다라는 이제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합의가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리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해내면서 목표에 가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얻는 문화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저는 우리 회사의 장점이고 그렇게 지금까지 일을 해서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일을 해 왔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우리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될 것이고 그거를 좀 더 이제 구체화해서 왜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됐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을 더 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또 앞으로는 EX팀에서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게 우리의 장점이니까 강점은 강화시키고 약점은 약화시키는 쪽으로 조직 문화가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석진님이나 우리 카메라 뒤에 계신 두 분께도 자리를 드릴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목적 중심과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저희 회사 채용 페이지 꼭 확인해 주셔가지고 같이 일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맨날 하던 멘트인데 네. 이게 좀 부자연스럽네요, 지금 들으니까. 네. 원래 자연스러웠는데 제가 네. 하려고 하니까 좀 석진님이 이렇게, 부자연스러우신 네, 제가 걸. 부자연스럽지 네, 않았나 네,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또 다른 얘기로 네. 팀장님께서는 이제 한 번도 너를 본 적 없지만 이 책의 작가이기도 하시잖아요. 네. 새 출발을 하시는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다른 책을 내본다면 혹시 어떤 내용, 어떤 주제로 써보고 싶으세요? 좀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사실 없는데 일단 이 책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네. 설명을 드리자면 장사하는 건 아니고요. 살 수 없는 책입니다. 네. 제가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우리 회사의 정말 뭐 핵심이자 핵심 직무라고 말할 수 있는 온택트 선생님으로 한 6주에서 7주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때 느낀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엮어서 낸 책입니다. 에세이고요. 인터넷 서점에 검색하시면 이북으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 보시고 책을 만약에 쓴다면 에세이 같은 거 쓰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이제 익숙하고 일기같이 에세이를 쓰는 사람이어서 제 가족들 얘기라거나 아니면 제 고민이라거나 실패한 연애 얘기라거나 아이고. 뭐 이런 것들 저는 쓰는 거 좋아합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지만 제 브런치 채널에 들어가면 그런 글들이 또 있거든요. 네. 조직 문화 얘기들도 당연히 있고 제가 일하면서 느낀 점들도 있고 근데 물론 이제 책으로 내려면 그 주제 의식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좀 고민을 더 깊이 해서 이런 주제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근시일 내에 책 낼 생각은 없어서 그리고 요새는 좀 고민이나 생각해보는 게 펜싱을 워낙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 네. 펜싱 이야기를 또 쓰거든요. 아, 펜싱 이야기.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비유를 막 떠올려 봐요. 나는 원래는 펜을 드는 사람인데 이제는 검을 들고 있다. 아, 네네. 근데 펜 끝으로 사람 죽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펜을 놀릴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글 쓸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네네네. 칼을 겨눌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네. 이런 것들에서 오는 약간의 그 재미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점들 집중을 하게 되면서 내가 얻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써보면 좀 특별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네네네. 그런 생각은 많이 해봤어요. 펜싱과 펜을 쓰는 행위. 그래서 이 펜싱이 아닌가. 펜으로 쓰는 ing 붙여가지고. 그건 아닌 것 네,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너무 죄송하고. 예. 석진님이 원래 네. 되게 재밌는 분인데 지금 네. 긴장하셔서 네, 너무 무리를 긴장이 하고 되네요. 계십니다. 그리고 주위에 또 한강이라서 네. 사람들도 있고 네, 하다 좀 보니까 원래 이런 분이 아닙니다. 네, 긴장이 좀 많이 됐습니다. 네. 네네. 명성님께서 좀 적은 구절 중에 앞으로도 제 삶과 일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씩 종종 내려고 합니다. 라는 멘트를 적어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언제 그런 걸 썼대요? 네, 제가 이 인터뷰를 네. 준비를 하면서 네. 진짜 이 명성 팀장님께서 적었던 글을 쫙 읽었거든요. 되게 양이 많았을 텐데. 네네, 브런치든 아니면 다른 어떤 뭐 디스콰이시든 지명수배라는 뉴스레터를 또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읽고 하면서 준비를 쫙 했는데 이제 이 구절이 지금 새 출발을 준비하는 팀장님의 어떤 삶과 되게 맞닿아 있는 구절 같아가지고 갖고 와봤어요. 앞으로도 제 삶과 일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씩 종종 내려고 합니다. 혹시 새롭게 지금 도전을 해보고 싶은 분야 혹은 경험 이런 것들도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없습니다. 아. 네, 사실 없는 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걸 더 잘하고 싶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일은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은 이제는 아니겠지만 네. 언젠가 또 돈이 필요해지면 다른 회사에 일을 하러 갈 것이고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공부라든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공부하고 있으니까 네. 또 논문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나가려고 보면 저는 어떤 일이나 사건이 수단이 되면 네. 힘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가는 게 예를 들면 내가 석사를 따려고 네. 학위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면 학교에 가고 거기서 공부하고 수업 듣는 모든 게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남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얻을 수 있는 거를 좀 못 얻게 되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한 점만 보고 가니까 풍경을 못 보게 되는 네. 가능성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글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한 번에 되는 건 없고 한 탕에 이룰 수 있는 건 없고 그거는 조직 문화도 마찬가지지만 네. 제 삶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면 과정을 잘 즐겨야 되고 과정 중심적으로 우리가 사고해야 되는데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학위 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뭔지 계속 둘러보기 위함이고 네. 제가 퇴사를 하고 무언가를 하더라도 뭐 여행을 가든 아니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든 어떤 특정한 목표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향해서 가는 건 너무 좋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게 안 됐을 때 실망감도 클 것이고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얻고 보내줘야 하는 것들은 보내주고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 그때 쓴 글을 또 다시 얘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항상 이제 저희 EX팀과 음. 또 YH 플라잉 버거스는 명성 팀장님의 새로운 삶과 경험을 이제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계속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 하셔가지고 네네네. 제가 뭔가 더 부담돼요. 네네. 잘해야 될 것 네, 같잖아. 네. 잘하면 더 좋고 1등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네. 새로운 출발 맞죠? 새로운 출발 네. 맞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뒤에 있는 EX팀 그리고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거 좀 제가 항상 시키던 입장인데 해야 되니까 좀 그러네요. 저희야 뭐 늘 하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을 잘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 이 회사 사람들이 IAT 플라잉버스에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미션과 핵심 가치,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만 집중하다 보면, 그곳으로 가다 보면, 그리고 그곳으로 가면서 과정 중에 얻으시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저는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되 현실적으로 임해야 한다. 그게 우리 팀에 되게 필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치를 쫓는 일이 좌절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좌절들을 딛어내시고 견뎌내시고 배에 힘을 딱 주고 네, 저희 딱 주고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네네. 우리 팀이 역시나 그런 것들을 잘 해줘야, 우리 팀이 그런 걸 잘 해줘야 IAT 플라잉버스도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복하셨나요? 그럼요. 네. 이거는 뭐 고민 없이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행복했고, 이런 데서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와서 또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IAT 플라잉버스 EX팀의 정명성이었고요. 네. 저는 EX팀의 박석진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 회사에 좀 관심이 생기셨다면 저희가 아래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한번 구경 와보시고 또 장바구니에 담아두셨다가 언젠가 내가 좀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체험 사이트 블로그에도 한번 오셔서 한번 둘러보십시오. 제가 쓴 글도 있고요. 석진님 쓴 글도 있고 여러 EX 팀원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이 회사 가봐도 괜찮겠다 하신다면 우리에게도 정말 좋을 거고 이 회사에도 정말 좋은 일이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여의도에서 뵙는 걸로 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